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우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코스피가 0.05% 약보합권으로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도 역시 거의 1% 가까이 좀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워낙 강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0.6%, SK하이닉스가 0.92%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뭐 좀 지지부진하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불을 뿜으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어제 2,500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삼성전자 나도 사려고 했는데 벌써 올라가 버렸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아가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하락할 때 아니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그때 분할 매수라는 게 모아가는 전략이지 뭐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따라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좀 더 보유한다고 하시더라도 신규 매수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가치만 놓고 보자면 최소한 20-30%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 두 가지 부분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항상 DXI 지수라는 걸 언급드려요.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DX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그 그래프가 반등하는 시기에 후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DXI 지수라는 걸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DXI 지수가 빠른 상승을 보였다가 꺾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건데 반도체는 코로나 시대든 포스트 코로나든 어쨌든 성장을 분야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서버 디램, 코로나 이후에는 4차 산업형 반도체 투자 이 부분이 두 가지 다 맞물린다라는 거고 이게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최근에 다 불었어요. 뭐냐면 화이자부터 촉발된 백신 개발 이슈.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인가?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확진자는 또 계속 늘어나요. 아직 코로나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IT주가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장점들이 동시에 부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의 급등을 좀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 부분의 업황 개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습니다. 성과가 전작보다 좋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분의 업체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요. 가전 부분은 또 원래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되게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개인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매물이죠.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보실 분들은 기다리시면 아마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뭐를 사야 되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를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더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후차적으로 이제 트리클 다운 밑으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업종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또 반도체 장비주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테스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는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IT주 중에서 그나마 덜 오른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IT 부품주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마트폰 업황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마 내년부터 4분기까지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명히 부품주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여기 같은 경우에도 MLCC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이 이런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진 구간이라고 보죠. 뭐 종목으로 짚어보면 대표적으로 뭐 BH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이폰 네. 대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12 출시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뭐 BH 아니면 파트론, 파트론도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주, 뭐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IT 부품주가 가장 뭐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뭐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좀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그 이외에 IT 부품주에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혁준 평론가도 이야기해 볼 텐데, 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뭐 베팅하는 거라고 뭐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붙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해보고 네. 아까 저도 이제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해요. 어떤 분위기냐면 당연히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사실 가격이. 근데 네.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워낙 좋지만은 좋은 이제 투자 종목이지만은 이제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저점 매수 들어갈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4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021,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분기에 한 13.7% 저점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의 반등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 한 2분기, 1분기부터 이제는 취소될 거고, 이게 실적에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삼성전자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타이밍이 분명히 이번 연도 4분, 그러니까 하반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 한번 들어갈 정도의 타이밍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신규 들어가신 분 들어가시는 거지, 뭐 팀장님 말씀처럼 정말 말처럼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저는 매력적인 어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밋빛 전망이 내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의 반전, 그다음에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억눌렀던 게 바로 재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재고 부분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디램 가격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 그것도 또 삼성전자 같은 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승의 장, 삼성전자의 상승의 장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는 역시나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던졌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곡이 심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급작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부분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빠진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외국인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다.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네. 세 번째로는 좀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은 미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배당에 대한 매력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종 부회장이 상속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100원 이제 출렁거릴 때 상속세 15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속세의 기준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 뒤로 이제 2달이죠. 그러니까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번 달, 지난달 25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지금의 주가의 출렁이는 거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되느냐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종 부회장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려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약간 그래서 제가 부차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배당의 매력 때문에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뭐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삼성전자만큼 참 저는 참 매력적인 종목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남겨봅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거 뭐 신고가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다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도 체감하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아까 권혁준 평론가께서도 뭐 4분기나 내년 초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오현진 팀장님 말씀대로 IT 부품주에 오히려 수혜를 좀 기대해보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해결책을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삼성전자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